곧바로 다섯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교무 연구 시스템에 관한 범주이고요. 질문의 주제는 교육 콘텐츠 개편 방향입니다. 예, 우리 사회와 미래가 절실하게 요구하는 실질적인 교육과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기초, 응용, 교양을 포함해서 우리 대학이 기존의 백화점식이고 이론적인 교과 과정을 탈피해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실사구시 학문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묻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광백, 김한란, 양보경 후보자 순서로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정광백 후보자께서 2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교육과정 개편 시점을 보면 백화점식 나열 과목의 나열에 탈피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는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대학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실용주의적 전공의 재개념화를 대원칙으로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역량의 균형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편 방향을 말씀드리면 교양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추출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해야 되는데, 예컨대 다문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문학적 통찰을 바탕한 문제의식을 고용하는 과목을 개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교육 콘텐츠의 고도화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교육 콘텐츠의 접근성이라든가 질적 수준의 향상을 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 파워, 여성 리더십, 글로벌 역량 강화의 콘텐츠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저는 매트릭스 학사 구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육 과정에 기업이 참여하는 매트릭스 학사 제도 도입은 예컨대 기업이 성신여대 신입생 선발 시 입학사정관으로 참여해 기업의 인재사항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고 기존 전공 과목 이외에 업계에서 필요한 연계 과목을 개설해서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대학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문사회자연법대가 단일 전공 학점으로 보통 40학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양학점을 제외하고 58학점이 남습니다. 물론 모든 학과가 매트리스 학사 구조로 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원하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학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한란 후보자께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마트 대학을 목표로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학습 활동이 가능한 즐겁고 행복한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먼저 1번 기초교육 및 교양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창의성, 사회성, 리더십 교육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교양교육대학의 언어교육센터, 리더십센터, 인성 및 창의교육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심신을 키울 수 있는 인성 및 창의교육센터에서는 심신을 키울 수 있는 1인 1정서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신입생 전체에게 1인 1학기, 1악기, 1인 1외국어 등 연극, 합창, 악기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협동 정신과 정서 함양을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양성 프로그램 및 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확장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초반에 보셨던 제 공약 발표에서 학사구조 개편 및 제도부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선진교수법 도입 및 콘텐츠 개발을 확장하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수법과 콘텐츠를 강의에 적용하고 협력 중심 수업을 위하여 강조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절대평가를 대폭 확장시키겠습니다.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인문사회예술 계열의 학생들에게는 코딩 수업, 빅데이터 분석 등을 자연공대 계열 학생들에게는 인문, 문화, 디자인 강의를 기초 수업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창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53개 학과에서 1개씩 스타트업을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창업 및 차원에서부터 본격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 창작터, 스타트업, 랩 등을 지원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복지 특성화를 위하여 학생들이 러닝 바이 도잉의 과정에서 성신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신 브랜드 화장품, 다이어트 체조, 다이어트 식품 등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서 지역사회에도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화를 위한 글로벌 역량 확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확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좀 초과됐는데요. 상호 주도권 토론에서 이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양보경 후보자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신 미래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미래 성신 인재를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한 학생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혁신원을 중심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교육혁신원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해서 다양한 융합적 전공조합 구성을 지원하고 학생 참여 프로젝트 수업, 팀별 팀학습, 문제기반 학습, 창업교육 등의 교육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수업의 강화를 위해 학점 절대평가제를 저도 실시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성신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인문예술, 과학공학을 융합한 교양 및 전공 교과 개발, IT 기본소양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는 인문학과 과학, 공학의 통합교육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목표로 하는 교육 학사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학점의 문제가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 팀별 수업을 위해서 학점 절대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절대제는 아닙니다. 교수님들이 자율적으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선택하시되 대학의 기준을 제시하고 미국 대학들처럼 학교 홈페이지에 학점 부여 현황을 공개하면 과도한 학점 부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으로 제 공약집에 500개 이상의 기업 리스트를 확보해서 학생들과 연결시켜 취업과 교육을 연계시키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내에 각종 글로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학생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수업 마치시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 자연대 학장을 여기 하셨죠. 강혜순 학장님, 네, 소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상호 자유 주도권 토론 시간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방금 다루었던 교육 콘텐츠 개편 방향 주제에 관해서 순서는 정광백, 김한란, 양보경 후보자 순서로 각각 4분 이내에 쓰시게 되는데요. 시간은 먼저 정광백 후보께 4분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한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취업 학생들의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제일 관심사가 취업인데 저는 이제 취업을 좀 취업률을 훨씬 높이고 학생들에게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이끌기 위해서 매트릭스형 학사 구조를 제안해 드렸습니다. 매트릭스형 학사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좀 실행하기 전에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학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꼭 맞는 건지 그것도 좀 주문해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단과대학별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러한 단과대학 자율성을 주장하는 제 입장에서는 단과대학별로 가능한 단과대학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듣고 싶은 말씀은 제가 매트릭스형 학사 개편을 하려고 그럴 때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학사 개편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학제나 학사 개편을 위해서는 물론 이제 교육부에서 주어지는 그런 기본 틀은 있겠죠. 그 안에서 우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자율적인 부분은
각 대학, 단과대학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는 여기 맨 처음에 오늘 그 주제인 그 구조 조정과 관련돼서도 저는 매트릭성 학사 구조가 그 대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학과는 공급자 중심, 즉 교수, 학교가 그 학과를 창출했습니다. 지금은 수요자, 기업, 정부 이런 데서 학과를 필요로 하는데 그 수요자가 입장에서 필요한 과목을 개설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공학점이 아까 법대 48학점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법대는 매트릭성 그 학사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간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부 취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학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구조 조정에서 강제적 조정이 아닌 자율적 조정을 위해서라도 그 기업이 요구하는 그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 과목을 공동으로 연계해서라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멘토링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면 결국 나중에 그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입사에 우선권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입사 시험한 과정까지 일정한 학생들을 그 기업이나 단체,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과목을 수강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취업 후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는 다 윈윈하는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트릭성 그 학사 구조는 제가 알기로는 2016년대에 조동성 교수, 즉 조동성 총장이 인천대학교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아직 성공 여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건에서 충분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구조로 생각하는데 우리 양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트릭스형 교육제도를 저도 알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전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다고 제가 인천대 교수님께 들었습니다. 2016년 조동성 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40개 기업과 MOU를 맺어서 매트릭스 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진행했지만 1년여 만에 그냥 단순한 연계 전공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네, 시간을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바로 질문 때 양보경 후보자께서 바로 이어서 주도권 사용하시면 되고 시간은 3분 55초입니다.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제 얘기가 조금 공격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지난번 토론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공격을 해야 재미있다. 제가 너무 공격을 안 했다. 이번에는 공격을 좀 과감하게 하라. 이런 주문이 많으셔서 약간 공격적으로 비칠지도 모르겠는데요. 여기 계시는 그 청중들이 졸지 않게 제가 하기 위해서 합니다. 일단 매트릭스 교육제도는요. 기업과 그 대학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야 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기업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구조입니다. 그러나 인천대학에서 실시한 결과 그 기업체에서 인재를 양성을 했지만 실제로 선발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얼마 전에도 확인했지만 이 단순한 그냥 연계 교육 정도, 교과 프로그램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의 호응도가 낮고 취업이 보장되지 않아서 연계 전공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교육부 링크 사업이나 또는 연구산업부총장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취업과 연계되는 링크 사업 같은 것을 사실은 교육부에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매트릭성 학사 구조는요. 2016년 8월에 조동성 총장이 인천대학교 특강에서 전체 회의에서 제안한 겁니다.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실제는 2018년 지금 2년 차입니다. 성과가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 4년을 통과하자면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리십니까? 물론 양 교수님 말씀대로 그것이 반드시 성공한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실험 단계에 속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취업
쪽을 학생들을 취업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학과 구조조정에서 강제 조정을 당하지 않기 제가 위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취업이 실제로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신청한 학생이 지금 굉장히 소수입니다. 수십 명에 불과해서 이 매트릭스 교육제도가 현실적으로 물론 아직 실험 단계입니다.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현재 상당히 계속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는 물론 굉장히 화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패 여부 또는 성공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교육 시스템을 우리 대학에 굳이 도입해서 무모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한란 교수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인성 및 창의 센터를 설립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있는 우리 대학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성 및 창의 센터가 아니더라도 교육학습지원센터라든가 지금 교육혁신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원이라든가 교양대학에서도 여러 가지를 새롭게 개편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우리 대학의 아까 말씀하신 구조개혁에 혹시 상치되거나 그것에 반대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성 및 창의교육센터는 교양교육대학 안에 만들겠습니다. 센터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교육들을 통합을 해서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좀 마무리하고요. 또 바로 본인 순서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3분 35초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물론 우리 대학에서도 지금까지 잘 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인성 및 창의교육센터를 만들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협동정신과 정서 함양을 할 수 있는 그런 1인 1정서 교육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교육학습지원센터 등도 다 같이 할 수 있겠죠.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학생상은 기초교양교육을 잘 받아서 인성이 아주 뛰어나고 전공 교육도 잘 받아서 전문 분야에도 유능한 그런 그리고 특성화된 학생으로서 자존감을 갖고 자기 분야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성신의 작품 마스터피스를 만들어서 세계에 내보내고 싶습니다.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 마스터피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교양교육, 전공교육, 인성해서 밖에 나가면 우리 성신을 떠나서 나가면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자존감을 갖고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인성창의교육센터도 큰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양국영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신의 학생상을 말씀하셨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학생상이 아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 교육 철학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을 함양할 수 있는 기초교육, 인문학적 또는 예술적, 사회적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가장 이번 교육혁신의 기조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위에 전문적인 능력과 그리고 사회가 원하는 수요에 기반한 그런 교육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인문학적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인재상을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의 인재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창의교육이나 인성
교육 등은 지금 창의 교육은 예,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정가백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매트릭스 커리큘럼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도입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거를 전반 일률적으로 도입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특성 있는 각 단과대학에서 필요한 단과대학은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열란 교수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모든 학과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대, 예술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과대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일단 그런 필요한 학과가 교수님들이 결정해서 따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공통 질문과 상호 주도권 토론 순서는 전체를 다 마감을 하겠고요. 많이 고대하고 계시는 직접 민주주의, 직접 질문하고 대답하는 청중질의 시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광배 후보자께 드리는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무용예술학과 16학번 허진영 학생? 예, 당첨되셨습니다. 예. 박수를 주시면 확실하게 주시죠. 자, 잠깐 그렇게 좋으세요? 자, 허진경 자 일어나 주시고요. 이걸 전달해 드리겠죠? 질문지는 다시 되돌려 드릴 테니까요. 본인 이름, 소속을 잠깐 말씀을 해주시고 본인이 기자하셨던 질문을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질문자께서는 1분 이내에 역시 시간 제한을 두니까 일단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1분이 지나게 되면 제체를 하고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성신 역사에서 처음으로 하는 정말 저도 2006년도 입사해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직문직답의 1번 타자로 학생께서 준비되셨죠? 예, 정광배 후보자에게 드리는 질문이고요. 자,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무용예술학과 생활무용 파트 허진경입니다. 저는 무용을 전공하고 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막상 대학교에 왔는데 미래를 걱정하는 시간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용예술학과를 대표해서 만약 총장님이 되신다면 예체능계과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도 있기도 한데 허진경 학생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각 단과대학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총장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 단과대학의 특성을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대학 구조 조정은 그 단과대학의 교수님,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발전 방향이나 현황에 대해서는 그 해당 학과 교수님과 학생들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예술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술대뿐만 아니라 모든 단과대학이 그렇습니다. 강제적 조정이 아닌 자율적 조정으로 그 단과대학의 발전을 하는데 모든 그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 당사 교수,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 또 박수로 스타트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꼭 일기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질문은 김한란 후보자에게 드리는 질문이고요. 질문자는 우리 불어불문학과의 어순화 교수님 어디 계신가요? 예, 당첨되셨습니다. 마이크 좀 전해주시고요. 예, 이 카드 종이도 지금 전달해 주신. 예, 근데 어순화 교수님께서는 이제 세 분에게 다 드리는 질문을 하셨는데 김한란 교수님에서 뽑으셨기 때문에 김한란 교수. 중요한 시점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세 분 다예요. 나중에 답변하고 싶으면 김한란 선생님 외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는 우선, 학교는 교육이 우선입니다. 무엇보다 교육이면 우리 전쟁에 나가도 대상을 적을 알아야 이긴다 했습니다. 교육의 대상이면 학생이고 우리 학생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서울대 학생도 아니고 저 지방대 학생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이겁니다. 혹시 20년 이상 모두 공직하셨는데 성신여대 학생들만의 특성 혹은 우수성은 무엇이며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교육을 어떻게 잘 할 건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세 분들한테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박수. 사회적에 학생님께서 질문하시고 바로 또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이 질문은 김한란 후보자께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는 도고동문학과 교수인데요. 제가 아는 한국에 있는 독일계 회사, 그 다음에 한국인이 뭐 사장이지만 그 회사에는 여자 직원은 모두 우리 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무조건 성신여대 졸업생을 뽑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굉장히 얌전하고 또 성실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지만 조금 더 제가 보태주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존감을 좀 더 높여주고 싶습니다. 자존감은 실력에서 나옵니다. 기초교양교육을 강화해서 인성이 좋고 그다음에 자기 전문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정말 성신의 마스터피스들을 외부에 내보내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학생을 키워서 외부에 내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오선화 교수님이 세 분에게 공통된 또 질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청중 질의를 마무리하신 후에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때 좀 관련해서 발언을 또 해주셔도 되겠고요. 자, 이제 순서가 양보경 후보자께서 뽑으신 질문인데요. 제가 그렇게 많이 당부를 드렸는데 무기명으로 하신 정의를 선택하셨어요. 무기명 질의서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좀 대독해서 질문을 드리고 양보경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학문의 라이프 스팬, 수명주기라 그래야 될까요? 라이프 스팬은 분야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 대학의 구조조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양보경 후보자께서 1분 내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학문의 변동이 있어 오긴 했습니다. 저는 라이프 스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세 이후에 대학의 학문의 역사를 보면 분명히 있었고 또 20세기,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역시 학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학의 구조조정과 연관시켜서 생각한다면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율적으로 그리고 상향식으로 단과대학의 교수님들 이 모여서 의논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과 모여서 의논하시고 이런 구조조정 절차를 거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학문이 더 필요하고 또 어떤 학문이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가 미리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교수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저희가 2개씩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무리 2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질문 전광배 후보자에게 드리는 질문을 뽑으셨는데 역시 다 이름을 쓰지 않으셨는데 제가 앞부분 키워드하고 첫 문장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본인이 직접 쓰신 내용이 확인이 되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대독을 하는 것보다는 질문자가 명확할 경우에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아마 이거 찾기가 쉬울 것 같은데 등록금이 너무 비쌉니다 라고 쓰신 분, 그 다음 단락은 셔틀버스 좀 만들어 주세요. 있긴 있는데 그죠? 손들어
여기 있네요. 예. 전달 다행입니다. 찾아서. 이쪽 구역이 황금구역인 것 같아요. 학생도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형예술학과 김도혜입니다. 일단은 등록비가 너무 비싸서 적었고요. 일단은 20살이 돼서 혼자 돈 벌어서 등록비 내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등록비가 비싼 것 같고, 두 번째는 집이 멀어서 셔틀버스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예, 운캠 스캠 셔틀버스가 아니고 집이 어디신가요? 저 인천. 예, 답변 지망배 후보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도영 학생이라고 하셨나요? 김도예요. 김도혜 학생,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등록금이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비싼 편에 속하다고 합니다. 우리 대학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제일 비싼 국가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주, 제가 알기로는 일본, 그런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우리 대학이 사학하고 국립으로 나뉘어지는데, 하여튼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등록금이 비싼 데 비해서 학교 서비스 개선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로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있다는 그 통합 어렵죠. 그래서 제가 제기한 게 레지던스 컬리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수도권 지역에 많이 주거하고 있습니다. 왕복 통합 3시간 만에 4시간 걸립니다. 그런 점에서 레지던스 컬리지 충분히 고려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추가되는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되는 보충 말씀은 또 후보자 마무리 받은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김한란 후보자에게 드리는 질문인데요. 일단 기명이 없습니다. 근데 내용을 제가 잠깐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혹시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직원들의 복지 내용에 관한 어떤 질문이었는데, 직원분들 중에서 안 계시면 한혜석 교수께서 좀 질문을 대독해서 없으시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초반제니까 불쌍하게 보셨는지 좀 읽으라고 했거든요. 예, 질문은 뭐냐면 이제 교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단축 근무라든지 해외 연수 이런 것이 있는지 있을 수가 있는지 이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모토가 성신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역량 확대를 강조합니다. 학생들만 외국에 보내거나 교수님만 교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직원 선생님들도 재교육 차원에서 아니면 뭐 포상 차원에서 특별히 뛰어난 일을 하시거나 그런 포상 차원에서 물론 해외 파견이나 해외 연수나 해외 시찰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직원 선생님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수평적이고 투명한 조직을 만들고 능력 중심으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인사 시스템 만들겠습니다. 저는 지연, 혈연, 학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공정하게 우리 함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능력에 맞게 배치해서 우리 다 같이 행복한 대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끝으로 양보경 후보자에게 질문이 온 내용인데요. 일단 기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함께 찾아보시죠. 아마 신설학과 소속의 학생 또는 교수님이신 것 같고요. 해당 학과에 동의가 없는 구조조정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취지인데, 혹시 임자가 계시면, 주인이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설학과 이야기고요. 구조조정, 구조개혁에 관련된 질문인데 못 찾을 것 같은데요. 한혜석 교수님.
예, 그 학과 통폐합에 관련된 질문이고요. 기본 이제 질문의 요지는 그 프라임 학과라든지 2017년도에 신설된 7개 과 같은 경우에 그 숫자가 작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과들이 이제 혹시 과 통폐합에 네, 아시겠어요? 자, 본인의 오리지널 버전으로 듣는 게 그래도 마술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또 박수 한번 치고요. 소개 이름 부탁드립니다. 네,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이예슬입니다. 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작년도 신설된 학과 학생인데요. 과 통폐합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소수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도 적고 다른 과 학생들이 신설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후보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교수 학교 모두가 다 참여를 해서 과 통폐합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소수과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의견이 조금이라도 있으실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는 양보경 후보자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제가 듣기로도 여러 소문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근거가 있지 않은 것 같은 소문들이 학생들의 어떤 걱정거리로 지금 널리 퍼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이 학과를 통폐합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 생긴 프라임 학과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정부 지원 받고 5년간 유지를 하는 약속이 정부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학하신 학생들은 절대로 걱정하실 일이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성원들의 의견을 그 구성원이라고 함은 학생, 학부모도 포함한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추가로 뭐 말씀 혹시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될까요, 후보자님? 그러면 세 분 후보자에게 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정말 짧게 하실 수가 있죠? 네네.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프라임 학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당년도 신설학과가 7개이고 그중에 저희 학과는 비프라임 학과입니다. 그럼 과연 비프라임 학과도 그것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프라임 학과도 교육부와의 물론 프라임 학과가 대상이지만 프라임 학과로 인해서 정원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비프라임 학과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은 학과라고 생각해서 교육부에서 지원하도록 여러 가지 예산 책정을 하고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생 고맙습니다. 네, 답변드립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보경 후보자께서 한 20초 정도 사용하신 거는 번외로 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예,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저희 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후보자들이 괜찮으시면 후보자 발언 마무리 발언 2분인데요. 뭐 조금 더 쓰셔도 괜찮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차 토론회 때도 저희가 뭐 좀 준비가 미비하다 보니까 그때 참석하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후보자 마무리 발언 듣는 순서도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차 토론회에 후보자 오늘의 전체 순서를 마무리하는 발언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순서는 김한란, 양보경, 정광백 후보 순서이고요. 2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은 뭐 조금 더 쓰셔도 저희가 오늘은 뭐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감안해서 김한란 후보자 오늘 2차 토론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좀 덜 쓰겠습니다. 네, 성신 구성원 여러분, 우리 성신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의 중심인 우리 대학이 행복하고 비전이 있는 대학으로 발전해야만 합니다. 저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 성신 학생들을
각 분야의 마스터피스로 만들어서 글로벌 시대의 일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기호의 2번 김한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양보경 후보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란 후보님께서 시간을 절약해 주셔서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세 후보 중 어느 분도 성신을 사랑하지 않고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선 민주총장을 선출하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성신 가족에게 믿음을 주고 아픔을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리더를 믿지 못했고 리더에게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 공약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장밋빛으로 치장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약은 오랜 저의 고민의 결과이고 부총장으로서의 실무적 경험과 저의 정직성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만 약속드렸습니다. 저는 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저는 1년마다 공약 이행률을 공표하겠습니다. 다른 후보님도 이러한 약속에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다시는 우리 성신이 위기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제가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성신 가족과 함께 하겠습니다. 공정한 절차 및 인사 시행을 통한 대학 바로 세우기, 재정 안정, 교육 혁신 등을 통해 임기 4년이 끝났을 때 성신 가족 모두가 바라는 모습의 희망의 우리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화합은 성신이 재탄생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꼭 이루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상처받은 모든 구성원의 마음을 서로 어루만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픔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리더여야 공감이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고초를 겪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상처를 치유하고 공감을 이루며 모든 성신 가족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성신 가족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소외되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구석구석 살피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과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출마 후 성신 가족들의 진심 어린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울컥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신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있고 흩어졌던 마음이 모이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억압을 이기고 오늘의 성신을 만들어 온 성신 가족의 훌륭한 저력과 잠재력을 저는 압니다. 그러므로 성신 가족의 마음이 합해지면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언해 주신 말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성신 가족과 함께 공감하며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광배 후보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은 단일 공동사회가 아니라 여러 개의 사회가 모여있는 복합 공동사회입니다. 교수, 직원, 학생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대학원, 학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과학 등이 공존하고 상호 학문의 특성상 독자적 운영과 관리를 필요하는 조직체입니다. 동시에 대학은 다양한 이질적 요소가 결합된 집단이지만 이론적으로 결합시켜서 대학의 기능과 사명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조직 관리가 필요하며 그 중심에 총장이 있는 것입니다. 총장은 대학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입안하여 구성원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대학의 규모가 커지고 그 구성원의 주장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상황에서 총장은 일방적 독주를 지향하고 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학은 다양한 문화를 가진 다원적 조직으로 구성원의 특성상 자율과 자유에 민감하고 지시와 억압에 저항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통일보다는 공존을 우선시하는
대학의 환경에서 총장의 지시만을 앞선 대학 행정은 일시적 복종은 있을 수 있지만 대학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총장은 개인적 욕망을 넘어 성신여자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려는 욕망이 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학 행정권을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성신 공동체로 만드는 데 사용하기를 꿈꾸는 사람을 총장으로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서 다 마치게 됐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경청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잃어버린 질문자를 찾을 수 있게 됐다는 정말 우리 성신 앞에 서광이 비치는 행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시간을 예상을 했었다가 조금 30분 이상 지연이 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해보지 않았던 경험, 하지 않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제가 예전 학회를 한번 갔다가 다른 인권 선배 교수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선거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느냐, 3분의 후보자가 나왔다 그러는데 누가 되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냐 그랬더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내용을 잘 알고 있던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 학교 선거가 이루어지고 단순한 직선제가 아니고 사주체가 서로 의논해서 하는 선거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고 제가 물어보셨을 때 제가 5월 30날 아니면 31일 날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투표도 우리가 참여를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지난 1차 토론회처럼 이 모든 준비를 해주신 직원선생님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앞에 방송반 학생들 오늘도 일찌감치 나와서 오늘은 공강이었다고 하는데 다음 주는 수요일이니까요. 수업 조정을 또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서양학과 학생들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분의 후보자 교수님들께서 정말 잘 임해주셨고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